안녕하세요. 잔나비 기타리스트 김도영입니다. 네, 오늘은 기타 녹음하는 날인데 그 과정을 한번 영상에 담아볼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저희는 매번 앨범 녹음할 때 이렇게 앰프 소리를 수음해서 쓰는데 근데 요즘에는 사실 앰프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예요. 컴퓨터 플러그인들이 너무 잘 나와서 이 앰프 소리를 그대로 시뮬레이팅 해주는, 그래서 다이렉트로 그냥 일렉기타를 컴퓨터 오디오 카드에 녹음을 하면 앰프 수음한 소리를 그대로 재현을 해서 소리를 내줍니다. 정말 너무 잘 나와서 이 실제 수음한 거랑 비교를 해놓고 들어도 뭐가 좋은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너무 요즘에는 플러그인들이 잘 나와 있어요. 그럼에도 이제 매번 이렇게 앰프를 수음해서 받는 건, 그러니까 이 앨범을 만드는 좀 마음이기도 하고, 이렇게 앰프 골라가면서 어떤 스피커를 쓸지 어떤 마이크 쓸지 이렇게 그냥 한 땀 한 땀이 만드는 과정이 앨범을 다 만들고 났을 때 뭔가 뿌듯하더라고요. 들어주시는 이제 분들에 대한 마음이기도 하고, 이 기타리스트들이 색깔을 만드는 과정에도 이 앰프를 수음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역할이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에 앰프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마이크, 사실 국민 마이크인데 거의 대부분 90%는 이 마이크를 수음을 해요. 이 오리지널 SM57입니다. 참 이 마이크가 없었으면 어떻게 녹음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마이크를 많이 쓰는데, 한 40년 정도 된 마이크인데 이것도 사실 요즘 나온 거랑 정말 미세한 차이예요. 미세한 차이. 근데 이것도 뭐 마음이죠. 이 기타리스트들만 아는, 그 연주하는 사람들만 아는 그 또 그 기분이, 또 로이어에서 나온 R121 이렇게 두 개로 해서 블렌딩을 해서 수음을 받습니다. 요거는 이제 보통 기타의 밑단 리본 마이크인데 좀 따뜻한 음색을 가지고 있어서 밑단과 SM57로는 엣지,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블렌딩해서 사용을 해요. 전에는 저희가 스튜디오에 가서 앰프 녹음을 했었는데, 그래서 사실 그렇게 번거롭진 않았는데 저희에게 이제 요새가 생기면서 그 시스템이 모두 갖춰졌어요. 그래서 그냥 저희 작업실에서 24시간 원하는 대로 녹음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데, 뭐 단점은 아니고 정말 이 모든 과정을 직접 해야 되는,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, 그래도 비로소 이렇게 진짜 한 땀 한 땀 리얼 한 땀 한 땀 하는 앨범 작업이 되겠네요. 일단은 수음을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자주 사용하는 스팟이 있는데 이렇게 후라시를 켜고 찾습니다. 그 스팟을 찾아가지고, 거리도 되게 중요하고, 이건 정말 이 미세한 차이로 소리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좀 되게 신중하게 하긴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지금 딱 좋아야 돼. 딱 좋아. 오케이, 딱 좋아. 이렇게 수음을 하고 가장 중요한 이제 앰프를 고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컨트롤 룸으로 일로. 사실 앰프는 그래도 저는 크게 고를 게 없어요. 제가 사용하는 앰프는 복스 AC30 아니면 팬더 밴드마스터, 그냥 수많은 앰프를 사용해 봤는데 어느 순간 딱 정해져 버렸어요. 그냥 이 두 앰프가 우리 음악과 내 색깔에 딱 맞는 앰프라고 느낌이 와가지고 이 두 앰프로만 거의 사용을 합니다. 일단 가장 아끼는 앰프는 복스 AC30인데 JMI 이렇게 되면 거꾸로 비춰지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오리지널 AC30인데 6이었나? 이제는 하도 빈티지 뭐 앰프 기타를 많이 사다 보니까 애들 생일을 까먹어요. 생일을. 60년대 초반에 나온 앰프입니다. 정말 말썽이 많은데 거의 한 2시간 이상 연주를 못해요. 이 고장이 나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이 앰프를 사용합니다. 이게 진짜 우리가 그 동경하던 그 뮤지션들의 복스 AC30 사운드, 브리팝의 상징, 그런 소리가 나요. 이게 실제로 앞에서 들으면은 내 가슴을 그냥 폭풍이 그냥 막 후려치는 느낌, 그런 느낌이 납니다. 이 녹음하기 전에 이제 또 진공관을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사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들어주시는 분들의 대한 또 마음이기도 하니까 오늘도 진공관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기타 녹음해야지 하면은 준비가 거의 뭐 진짜 그냥 준비하면 저녁이에요. 살살 진공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것도 뭐 국민 진공관이죠. EL84 사용했던 거는 떼주고. 근데 이게 재밌어요. 또 이게 또 기타 치는 맛이, 이게 또 기타리스트의 맛이야.
그리고 녹음할 때는 요걸 좀 열어놓습니다. 열이 안에 너무 많이 나서 살짝 열어두고 이렇게. 자, 이제 진 공간을 갈았으니 자, 그리고 AC30 다음으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앰프는 이 팬더의 밴드마스터입니다. 이 모델은 1964년도 오리지널 모델이고요. 얘는 브라운 페이스라고 불립니다. 밴드마스터 브라운 페이스. 이게 이제 검정색인 애들은 블랙 페이스, 은색인 애들은 실버 페이스. 이렇게 이름이 되게 단순해요. 그냥 얘들 색깔만 보고. 이 팬더 앰프가 팬더가 1965년도에 CBS라는 회사가 넘어가요. 그때부터는 보면은 65년 이전의 팬더 모델은 여기에 일렉트로닉 인스트루먼트라고 써 있어요. 이제 CBS로 넘어간 65년도 이후부터는 뮤지컬 인스트루먼트라고 이게 바뀝니다. 보통 공연장에서 보는 것들은 이제 뮤지컬 인스트루먼트라고 써 있어요. 만약 여기에 일렉트로닉이라고 써 있다 그러면은 아, 이거는 65년 이전의 오리지널 팬더 앰프구나,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두 개 앰프가 성향이 사실 되게 많이 다르긴 한데, 제가 어렸을 때 듣던 밴드 음악들, 뭐 비틀즈나 뭐 브리팝 밴드들, 그런 밴드들의 노래에 약간 노스텔지어 같은 게 저는 이 두 앰프에서 많이 느껴져요. 그래서 이 두 앰프를 정말 애정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또 앰프를 골랐으면 이제 어떤 이펙터를 사용할지, 이제 또 이펙터 설명을, 요즘에 이펙터 하도 많이 사가지고 이제 둘 데가 없어요. 저 이펙터 테이블입니다. 여기 이펙터 테이블. 사실 요거는 거의 뭐 초입에 불과하고 훨씬 많은 양의 이펙터가 더 있는데, 또 어떤 이펙터를 사용할지 또 요 조합을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. 다 설명은 못하고,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이펙터는, 제가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메인으로 쓰고 있는 아날로그맨의 킹 오브 톤이라는 드라이브 페달입니다. 이건 거의 제 모든 곡의 이제 메인 드라이브로 쓰는 이펙터예요. 요즘에는 벌써 구매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10년째 이제 이 드라이브를 쓰고 있어요. 이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달에 한 번씩 바꿨던 것 같아요. 계속 실증을 느껴서. 근데 언제부턴가 그냥 이 드라이브에 아예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메인 드라이브는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. 요즘에는 되게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값어치가 아주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뭐 물론 팔 일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아날로그맨의 킹 오브 톤, 이거 정말 강추입니다. 다 했네? 그러면은 이제 그쵸, 이제는 녹음을 해봐야죠. 벌써 지치네. 또 이제 기타를 골라야 됩니다. 무슨 기타를 쓸지 정말 골라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. 그래도 또 열심히 또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예쁘게 들어주실 생각을 하면서 녹음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자,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.